네, 안녕하세요. 3기 멤버 김현주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IT에 관해 전달 드리려고 하는 게 뭔가 문송해질 것 같은 바이브가 좀 예상이 돼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애초에 컨셉 자체를 대놓고 문과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좀 인문학적인 얘기들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제 질문으로 시작을 하자면 여러분들은 현재 혹은 미래의 개발자들이시잖아요. 그러면 개발자가 되셔서 어떤 일을 혹시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어떤 일을 해내고 싶으세요? 라는 질문을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볼게요. 뭔가 개발 영역에서 살린 전문성을 바탕으로 어느 기업이나 혹은 조직, 커뮤니티에서 어떤 목표를 갖고 또 어떤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 싶으세요? 약간 네, 주현영 씨 비슷하게 그런 바이브로 여쭤보는데 또 충분히 생각하기 어려운 영역이 있는 만큼 좀 상황을 단순화해서 모든 조건이나 환경 그리고 역량이 다 갖춰졌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말하시는 그 어떤 방향이든 말하는 대로 된다고 가정을 하고 다시 네, 질문을 해볼게요. 자기 자신과 세상을 알아가는 또 이해하는 방향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어떤 고민들 또 시도를 해나가는 게 좋을까요? 상당히 추상적이죠. 그래서 뭔가 경험과 좀 생각, 철학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간접적인 답을 얻기 위해서 이분의 생애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뭐, 잡스는 일단 개발자는 아니겠고, 결국 IT계의 혁신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인물이죠. 뭐, 잡스처럼 막 짱짱맨이 되자, 막 이런 게 주제는 아니지만, 우리 질문하고 엮어서 이 아저씨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사고하는 장치가 있었을까 하는지 한번 같이 들여다보도록 해요. 근데 이분께서 기존에 없던 것들을 완전 새롭게 발명해낸 게 아니기도 하죠. 뭔가 통신으로서의 휴대폰, 뭐 MP3, 인터넷 다 짬뽕 시켜 놓으니까 결국 엄청 막 팔리게 된 거죠. 굳이 말하자면은 재발명 정도 이뤄내셨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좀 다각화되고 발전된 환경의 시간에서 지금 우리는 살고 있어요. 잠깐 언급드리자면 저 때는 이게 완전 센세이션 했었거든요. 네, 아이폰 말고 이제 아이팟이라는 게 있었어요. 옛날에는 아이팟 터치라는 게 있었답니다. 몇 세대까지 나오고 단종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거 이제 갖고 있는 애가 반 구석에서 뭐 프로슬라이스 과일 써는 거 하고 있으면은 옆반 애들부터 뭐 지나가는 뭐 기술과정 선생님까지 막 한 번씩 다 보고 하고 그랬어요. 그 전까지는 뭐 필통에 달린 핑볼 같은 거 깔짝대거나 고아라폰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걸로 이제 리듬스타 하는 게 일반적인 수준의 쉬는 시간 놀이 문화였는데 결국 우리 지구 반대편에 있는 학생들에게 그렇게 큰 임팩트와 기억을 선사해준 스티브 잡스께서 어떤 타임라인과 경험으로 어떤 생각의 메커니즘을 갖고 살아왔겠느냐 하고 하는 게 네, 같이 생각하면서 보도록 해요.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잡스 아저씨는 출생 직후에 다른 가족으로 입양이 됐고 비행 청소년이었고 마약에 빠졌던 적도 있었고 또 자기는 채식하느라 씻을 필요가 없다면서 씻지도 않고 다녔다고 해요. 철학을 전공하다가 대학교를 중퇴했고 중퇴하고 나서는 캘리그라피, 뭐 글씨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첨가하면서 공부를 하고 그랬대요. 그가 또 불교에 빠져가지고 승려가 되려고 또 고민을 했다고도 하고요. 뭐 그렇다고 여러분한테 막 대마하고 막 안 씻고 학교 오자 막 그러자는 것도 또 아니고 네, 물론 아직 자퇴는 늦지 않았지만 그래서 우리 잡스 선생님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거죠. 어떻게 정보를 받아들이고 어떻게 머릿속에서 이제 풀어냈을까. 어떤 것들을 깨달아서 명확한 비전을 가질 수 있었고 여튼 자기가 가고 있는 길에 대해서 그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하는 부분입니다. 뭔가 환경만 보면 정체성 형성에 있어서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았을 것 같죠. 고민은 이제 당연히 많았겠고
해피스러운 부분이 또 분명히 있었고 지배적인 문화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면서 뭔가 적극적으로 다양한 경험에 자기를 노출시키는 그런 도전 태도가 있었고 결국 그러면서 공동 설립자가 되는 어즈니 아저씨를 만나게 되면서 지금의 애플이 있게 된 것 같아요. 유소년기 전반적으로 어려웠던 것 같기도 하고 뭐 재밌어 보이기도 하고 뭐 낭비 같아 보이기도 한 시간이 분명히 존재하는 경험들이에요.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들의 시간에서도 뭐 정도는 다르겠지만 비슷한 결의 시간들이 있었을 거고 현재도 앞으로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환경에 부딪히면서도 결코 저 사람의 사고 방식은 단순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기 철학과 사고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떤 자기 경험에 선택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봐도 될 것 같죠. 실제로 캘리그래피 수업을 들었었던 어떤 예술과 관련된 영역의 경험은 뭔가 디자인에 있어서 심플함이 곧 디자인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잡스의 철학을 만들었겠고 아이폰이든 아니면 하다못해 맥만 보더라도 모든 하드웨어가 본체가 아닌 모니터에 때려박혀 있죠. 결국 그런 철학을 가진 분께서 소크라테스와 식사를 할 수 있다면 애플에 모든 기술을 내놓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게 그 사람이 살아온 시간들, 성장 과정, 관계, 이를 포함한 세상을 이해하는 전반적인 영역에서 좀 스스로에 대한 질문과 철학으로 접근했다는 부분, 그리고 그것들이 아직까지 현재 세상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접근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명언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우리에게 필요한 철학이 뭔데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뭐고 어떻게 생각하라는 건데 라고 하시면은 저도 약간 그러게요. 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뭔가 큰 틀에서 접근하고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논리는 배경이 달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걸어가시는 환경 자체를 적극적으로 경험하시면서 하다못해 너무 일찍 결론도 내지는 마시고 현재 자기가 몸담고 있는 분야가 아니더라도 물음표를 계속 띄우면서 인간과 세상에 대한 이해의 관점에서 해결점을 찾아내려는 그런 노력들, 역량만이 자신만의 어떤 명확한 패스웨이와 문제 해결 방식을 찾는 상황에 크리티컬한 포인트로 작용을 한다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비슷하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추상적이니까 조금만 더 비슷한 인문학적인 관점을 그리고 노력을 보다 상대적으로 우리와 가깝다고 할 수 있는 취업 시장의 영역에서 끌고 와 보자면 실제로 이러한 인문학적인 질문이 따르고 그것에 대한 답할 수 있는 깊이를 가진 인재를 대기업 취업 시장에서도 선호를 하고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유럽 근대사의 역사적 사건을 우리 기업이 직면한 위기와 대응으로 연관지어서 설명하게 한다거나 하다못해 삼성은 소프트웨어 인력 채용 과정에서 IT 비전공자만 받는 전형을 통해서 따로 뽑고 일정 수준 이상의 프로그래밍을 교육한 뒤에 실무에 투입시키는 경로가 따로 있기도 하고요. 구글도 아마 일정 수준 그 이상으로 인문학도들 아마 제가 알기로는 몇천 명 이상이 된다고 알고 있어요. 또 채용하고 있고 결국에는 기업 입장에서는 일만 잘하면은 뭐 사람이 됐든 침팬지가 됐든 도마뱀이 됐든 비용이 적게 드는 쪽을 선택을 할 텐데 왜 그런 관련 소양의 어떤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들을 앞다투어 채용을 하려고 하는지 조금은 우리 입장에서 더 관심을 갖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더 구체적으로 어떤 ESG 영역과 관련한 질문을 받는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뭐 트렌드니까 플랫폼 기업이든 단순 서비스 기업이든 대외 활동이든 뭐 누군가 앞으로 구성해 나갈 스타트업의 어떤 한 목표의 부분으로 자리 잡든 거기에 대해서 ESG 뭐 좋다, ESG 쪽으로 뭐 변화하는 추세이고 소비자나 사용자가 옛날처럼 뭐 단순하지도 않고 우리 플랫폼도 구조적인 측면에서 관련 책임이나 노력을 좀 고려하는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를
이렇게 좀 남들 다 할 수 있는 상투적인 대답을 내어주는 것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왜 트렌드로서 패러다임의 변화로서 이미 존재하고 이를 이해하고 있다면 왜 과거 CSR 형태의 사회적인 책임, 직접 공헌식의 성격에서 좀 벗어났고 기업 경영에서 그런 책임을 다하는 게 우리 기업의 밸류체인 어느 부분에서 어떤 방식으로 풀어내는 게 장기적인 전략으로 또 그리고 실효성 있게 연결될 수 있을지, 또 한편으로는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노력과 논쟁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나 개인이 아닌 기업만이 그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애초에 계속 기업의 관점에서 ESG는 꼭 필요한지, 그런 구조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또 정리를 해보고 물음표를 던지려고 하는 좀 시도가 우리 대학을 다니는 어떤 그런 시간에 많이 활성화가 됐으면은 본인에게 좀 많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당장의 3, 4학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뭐 물어보든 안 물어보든 코딩 테스트 합격해서 면접 단계까지 마주하는 순간에서 뭐 다른 경쟁자들보다 한마디 더 명확하게 뭐 세상이나 나 자신을 갖다가 이해를 할 수 있었다 혹은 있다라는 사고 과정이나 자신감을 보여주다 보면은 뭐 보다 차별화된 모습으로 어필을 할 수 있겠죠. 지금 당장의 뭐 취업이나 진로와 관련한 영역이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에 엄연히 존재하는 케이스에 대해서 생각의 깊이라는 거를 좀 적용을 해볼게요. 시각장애인 안마사 사건이라고 불리는 내용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인데요. 상황은 간단하게 현재 우리나라 법 체계 안에서는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를 어기면 예를 들어 비시각장애인이 해당 영업 관련 행위를 한다거나 영업소를 설치를 한다거나 하면은 관련 조항에 의해서 처벌받는 현행법에 대해서 당시에 해당 분야에 종사하셨던 비시각장애인 분들께서 이 법에 대해 직업 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책임과 형벌 사이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러므로 위헌이다. 이 법은 잘못 만들어진 법이다. 라는 문제를 제기한 사건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소중하고 기초적인 가치인 뭐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이제 소를 제기한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그 중에서도 직업 선택의 자유가 가장 크겠죠. 그런 가치의 침해와 상충되는 사회적 약자의 보호 등과 같은 충돌이 일어나는 영역에서 결과적으로 이러이러한 이유에 있어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지 않다라고 정리되었습니다. 이 법은 문제가 없다는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오히려 개인적인 가치관을 배제를 하고 일부러 논리를 꼬아서 판결 내용과 반대로 생각을 해봅시다. 네. 자유와 평등, 공정이 좀 중요한 많이 가치로 강조되는 요즘에 뭔가 사회적 약자의 직업활동 기회 보장을 위해서 독점적인 영역을 국가 차원에서 구축을 하고 관리를 한다는 게 옳은 방향일까요? 하다못해 연로하신 어떤 교수님께서 저에게 현주야 어깨 좀 주물러 봐라 했다가 어머나 현주는 손맛이 예사롭지 않구나 칭찬을 해줘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보람을 느끼고 재능을 발견했다고 칩시다. 저는 제가 잘할 수 있는 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걸로 돈도 벌고 싶어요. 그리고 나름의 차별화된 아이디어를 보태서 사업을 열고 확장을 해서 한국을 갖다가 안마 최강국으로 만들 자신이 있어요. 이렇다면 뭐 소비자도 고객도 사업자도 국가 경쟁력에도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요? 근데 그걸 이제 나라 법이 막고 있어요. 물론 극단적인 가정이기도 하고 비장애인들은 직업활동 영역에서 선택의 제한이 덜 하지만 무엇인가 법률로서 제한한다는 것은 그 시스템이 우리 사회의 가장 기초가 되는 또 가치와 연관이 된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안마라는 분야와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보호라는 키워드에서 한 발 물러나서 특정 분야 그리고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릴레이션으로 접근을 한다면 지금 이 사건의 논리가 또 다른 영역에도 적용될 수 있는 선례가 되지는 않을까요? 그리고 저처럼 뭔가 안마왕의 꿈을 포기하게 되는 케이스도 발생하지는 않을까요?
사실 이 케이스는 하루 이틀 다뤄진 문제도 아니고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 4차례 정도 심의가 된 내용입니다. 뭐 각하됐다가 다시 소를 제기하고 그만큼 이제 사회적인 낭비도 크고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 사회에서 뭔가 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충돌하는 문제 상황을 두고 당장 어느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정 정당 소속의 입법자를 선출하냐, 대통령을 누굴 뽑느냐, 많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제시할 수 있는 해결책일까요? 그게 또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식일까요? 반대로 IT 개발자는 그 개발 영역에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원만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힘을 전혀 쓸 수 없을까요? 완전히 독립되고 분리된 일일까요? 네, 다시.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어떤 개발자가 돼서 어떤 사람들과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세요? 본인들이 가졌다고 하는 또 다른 고등 교육을 통해서 얻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어떤 이해를 바탕으로 얼만큼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으신가요? 우리 사회는 뭐 아름다운 게 좋은 거니까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 좋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모델을 갖추고 정치, 경제, 사회, 역사나 예술적인 관점에서 지금보다 더 악착같이 고민을 해보고 여러분들이 가진 역량을 통해서 또 개발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양상의 어떤 선순환 고리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네, 라는 질문으로 저는 발표를 마치게 되면서 아마 GDSC에 처음 컨택하면서 인터뷰한 질문이 생각이 났는데 여러분들 다 모두 똑같이 이 내가 소속된 커뮤니티에 내가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항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매번 여러분들에게 영감을 얻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누군지 여러분들은 절대 모르시겠지만 저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일본 구석구석을 화면으로 생동감 있게 전달해 주시는 분의 이야기, 뭐 테트리스에 너무 진심인 나머지 직접 테트리스를 구현해내신 이름 모를 능력자의 이야기, 뭐 땡땡카우 기업에서 실제 플랫폼 기업을 이해하고 필드에서 일과 사람을 또 경험을 하고 충분히 이제 스트레스를 느끼고 계신 분도 계시고 고학년이 된 시점에서 자기의 선택을 믿고 과감하게 이중 전공을 IT로 돌리신 분들의 어떤 선택도 그리고 아까 어느 찍먹 장인의 이야기도 그리고 또 뭐 앞으로 뵙게 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상호작용이 저에게는 하나하나 영감으로 이제 작용하고 있어요. 많은 걸 생각하게 해주고요. 저 또한 여러분들의 앞으로 시간에서 긍정적인 작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어떤 이런 추상적인 질문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